집이나 자동차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걸 직접 소유하는 대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대세가 돼가고 있죠. 하지만 어제 서울에선 한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만큼 공유경제의 성장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글로벌 경제 오늘은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공유경제의 빛과 그늘을 짚어봅니다. 워싱턴으로 갑니다. 서정 특파원, 공유경제가 실생활에 더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가요? 네, 가장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는 역시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우버, 리프트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취재를 위해 사무실에서 워싱턴 기념탑까지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 어플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리프트 운전자가 몇 초 만에 배정이 됩니다. 주행거리와 시간 그리고 실시간 수요에 따라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시내에서는 리프트와 연계된 전동 스쿠터도 수요가 높은데요. 이 역시 어플을 통해 스쿠터를 예약한 뒤 시간 단위로 이용합니다. So once it's finished unlocking, this will light up, and that's how I know I can go. So now it's good to go, and so now I can ride. So you got the kickoff to get some momentum first. 네, 목적지에 도착한 뒤 길에 세워놓으면 반납 끝. 교통체증 우려 없이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산업 지도가 바뀔 만큼 공유경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요? 네, 단적인 예로 리프트의 성장세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는 6조 3천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상장한 첫날 시가총액이 25조에 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리프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3,070만 명으로 전체 미국인의 10%에 이릅니다. 공유의 범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공유 주방의 경우 음식점에 당연히 주방이 딸려 있어야 한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외의 가입비를 내면 주방과 조리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배송 서비스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식료품 판매도 가능한데요. 그야말로 제품 개발부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창업 비용을 10분의 1로 누구나 음식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한 건데 7년 새 워싱턴에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aren't afraid of failing. Because if you're not afraid, then you'll try. And maybe you'll build something really awesome. 네, 이 밖에 사무실이나 숙박시설은 물론 옷장까지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2013년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150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3,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마냥 좋은 건 없죠. 공유경제 성장에 따라서 관련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과 비슷합니다. 바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인데요. 공유 차량 운전자들은 우버, 리프트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실업보험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버 운전자 시급은 평균 10,000원. 반면 CEO의 연봉은 500억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가 상장하기 전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운전자들이 파업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The money comes from drivers because drivers made those companies valuable, and yet there is no driver's life that's been improved over the years.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유경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아닐까요? 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었지만 몰래카메라로 투숙객들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걸린 겁니다. 캐나다, 태국, 아일랜드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기반이기 때문에 이 신원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1980년대 소말리아 내전 당시 군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고문과 대량 학살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쟁 범죄자가 우버 차량을 운전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공유경제로 재편되고 있는 산업지도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공유경제는 빈곤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수익을 공유경제 종사자들이 일부 가져가는 상황을 일컫는 얘기인데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리아쉬는 이윤의 부스러기를 나눠먹는 가혹한 노동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재편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생존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